너 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는 거냐? 너한테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한 게야. 한현성의 수술 도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진나영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진태는 병실에서 멍하니 한현성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현성의 상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은 한진태에게 그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도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한진태를 괴롭혔습니다. 현성아, 조금만 더 힘내다오. 네가 무사히 일어나야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다. 한진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말이 한현성에게 닿기를 바랐지만 한현성은 여전히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의 경과를 보고받기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한진태에게는 지금 병원이 아니라 아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한현성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한진태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주치의가 한진태를 찾아왔습니다. 한현성의 상태를 점검하던 주치의가 말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현성씨의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다친 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뭔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이건 지금 다친 것 때문은 아니란 말이냐? 주치의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액 수치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진태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현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을 이제 막 이겨내려는 아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다는 사실은 한진태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꼭 해야겠군. 가능한 한 모든 검사를 받아서 현성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한진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현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한진태는 이제 절대로 한현성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푸른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자신의 마음은 왜 이렇게 짙은 구름 속에 갇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진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성아,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한진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한현성의 몸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간에 발견해서 고쳐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아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너와 함께 병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 가족이 다시 평온을 찾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기다린다. 현성아.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한진태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속에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결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현성의 건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한진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김마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가슴이 요동쳤지만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현성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 진나영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이 기억을 잃고 자신을 잊었다고 해도 그건 잠시뿐이라고 진나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믿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마리의 차가운 눈빛이 문 너머에서 진나영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진나영은 한동안 차가운 침묵 속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마리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지도 않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침을 삼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현성 씨의 기억을 되돌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성 씨가 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김마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진나영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냉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말은 김마리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자리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성이가 왜 너를 잊었는지 모르겠니? 김마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현성이가 널 잊은 이유는 내가 그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이야. 너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연스레 지운 거겠지. 현성이의 마음에 그런 고통을 주고도 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니?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마리의 말이 진나영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몸을 굳히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님. 현성 씨와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우리 아이까지 있어요. 제가 임신한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두고 현성 씨와 제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진나영은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속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엉켜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조용히 진나영을 응시했습니다. 진나영의 말에 어떤 감정도 없는 듯 김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김마리는 천천히 책상에서 손을 떼며 진나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김마리의 눈빛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나영씨, 네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 현성이를 괴롭힌 그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현성 씨는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김마리는 진나영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진나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진나영을 응시하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 이미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진나영은 그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김마리를 쳐다봤습니다. 고소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나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진나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내가 현성이를 괴롭힌 것, 너와 한진태가 한 모든 일들, 그 모든 걸 고소할 거야. 나는 네가 다시는 현성이 앞에 나타나지 않길 바라. 김마리의 말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진나영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김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현성에게 다시 다가가야 하는데 이제는 김마리까지 나서서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이 진나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나영은 두 손을 움켜쥐고 김마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현성 씨와 저의 인연은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기억만 되찾는다면 모든 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제발 어머님. 김마리는 더 이상 진나영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돌아가. 고소장이 날아올 테니 그때 준비나 해. 김마리의 차가운 말에 진나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나서며 진나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만나기 위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마리의 고소 이야기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동안 진나영의 머릿속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진태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속에는 강한 불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사무실에 도착한 진나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분노가 얽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유전자 조작도 아버님이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죠? 진나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한진태에게 따졌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나영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한진태 역시 마음속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나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현성의 건강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해봐. 내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때 네가 나서서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잖아. 내가 시작한 일도 있었던 거야. 각자 책임질 일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또 한진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다 아버님이 저에게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진실을 숨기자고 했으니까. 진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울분에 가득 차 있었고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한진태는 한숨을 내쉬며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무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일이 드러난 상황이야.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나도 마찬가지로 그 대가를 감당하고 있어.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한진태에게 호소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닦으며 한진태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제발 저 고소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현성 씨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끝나버릴 순 없어요. 한진태는 잠시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진나영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차갑게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모두의 잘못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진나영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도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진나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말이랑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당장 고소를 막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 번은 대화해볼게. 한진태는 그렇게 말하며 진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부드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태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정말 김마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은 진나영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진태는 천천히 진나영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현성과 진나영, 그리고 김마리와의 복잡한 관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진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나영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현성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한진태는 모든 신경을 아들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마리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 앉아있는 김마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 담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김마리의 가슴속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한진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흐르자 김마리는 고개를 들어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진태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마리가 보여주는 그 차가운 눈빛은 항상 한진태를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영에 대한 고소는 너무 심한 처사야.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나에게만 벌을 내려줘. 진나영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한진태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김마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마리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진태를 꿰뚫었습니다. 김마리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태씨, 당신이 진나영을 변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김마리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은 당신이야. 진나영만이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현성이의 삶을 망가뜨렸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것도 당신이야.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마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진태는 무거운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나영은 그 아이는 내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나에게만 벌을 내려주면 안 되겠어? 또 한진태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어. 당신이 모든 걸 덮어쓰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진나영도 똑같이 잘못했어. 그래서 난 당신에게 맞는 벌을 내릴 것이고 진나영에게도 진나영에게 맞는 벌을 내릴 거야. 김마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진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이제서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진태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알겠어, 정말 미안하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진태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책조차도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천천히 몸을 돌려 힘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김마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떠난 후에도 김마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듯 깊이 숨을 내쉬며 김마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 너머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나영을 찾아갔습니다. 김마리와의 대화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단호한 결정을 바꾸지 못했고 진나영에게 전할 이야기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나영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한진태는 어떻게든 진나영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진나영이 앉아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나영은 곧장 한진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진태의 입을 통해 어떤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그런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영아, 고소는 취하기 어렵다. 한진태는 마지못해 꺼낸 말이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김마리가 진나영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상 한진태로서는 그 결정을 뒤집을 힘이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저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모든 게 다 아버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어떻게 저를 내버리실 수 있죠? 진나영의 목소리는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한진태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마리의 결정을 내가 바꿀 수는 없었다. 마리도 현성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니? 한진태의 말은 진나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그걸 막지 못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저한테 그 고소를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피해를 보상해야죠. 그게 다 아버님 때문인데 이제 와서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진나영의 요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이 요구한 것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400억짜리 땅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증여해준 그 땅. 그걸 저에게 주세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속에는 분노와 욕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 땅은 김마리가 한진태에게 사과의 의미로 건넨 것이었지만 한진태는 자신이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영아, 그 땅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마리에게도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걸 가져갈 이유가 없단다. 한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진나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그 땅이 저한테 필요해요. 그걸로 현성 씨와 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 미래를 만들어야 해요. 아버님이 그걸 주지 않으면 현성 씨의 아이를 평생 못 보실 겁니다.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그 단호함은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한진태는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나영이 아이를 인질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이를 인질로 삼겠다는 거냐?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 땅을 제게 주세요. 그게 아니면 현성 씨의 아이는 절대 아버님도 어머님도 못 보실 겁니다. 한진태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나영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나영의 요구는 그에게 또 다른 무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이제 진나영의 협박 앞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다, 나영아. 마리와 상의해 보겠다. 당장은 확답을 줄 수 없지만 너의 말을 전할게. 한진태는 일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영을 지금 당장 설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믿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진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갈 준비를 하려던 차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현성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한진태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치의와의 면담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현성의 건강 상태는 그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정밀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현성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 한진태의 마음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한진태를 맞이했습니다. 주치의의 얼굴은 밝아 보였지만 한진태는 그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다행히도 현성 씨의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성 씨의 혈액 수치 이상은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펼치며 한진태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식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 상태였지만 주사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한현성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치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식 호르몬이 저하됐다고? 그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던 거지? 한진태는 주치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다시 한번 살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성 씨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생식 관련 호르몬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피로감이 심했을 때 그 호르몬 불균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사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진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생식 호르몬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현성이 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었을까? 진나영이 자신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나영이 한현성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 말이 한진태의 귀에 쟁쟁이 울리며 다시 되새겨졌습니다. 한진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한현성이 그동안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호르몬 불균형 상태에서 말이야. 한진태의 질문에는 혼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후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생식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신을 시킬 확률은 극히 낮았다고 봐야 합니다. 호르몬 저하 상태에서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진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진나영이 임신했다고 주장한 아이가 한현성의 아이일 수 없다는 결론이 순간적으로 내려졌습니다. 한진태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충격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렇다면 진나영이 말한 아이는 한진태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대답은 이미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한현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진나영의 말은 거짓이었거나 진실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주치의를 떠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진나영이 어떤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 모든 의도와 속임수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현성의 아이가 아니었어. 한진태는 이제 진나영과 김마리 사이에서 다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나영은 자신감에 가득 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진태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한진태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도 진나영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동안 한진태를 통해 얻어낸 것들처럼 이번에도 그의 약점을 잡고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진태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진나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진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책상 위로 무심히 시선을 던지며 진나영은 뻔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땅 문서 증여 준비는 다 끝났나요? 진나영은 한진태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아닌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진태는 그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고 진나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진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우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현성 씨의 아이를 보고 싶으면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한진태를 조롱하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한진태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진나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럴 준비 따위는 필요 없다. 한진태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한진태의 태도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진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진태의 대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진태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걸 봐라. 한진태는 한현성의 정밀 검사 결과지를 진나영의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서류가 진나영의 손끝에 떨어지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지에 적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에는 점점 더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이 서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나영은 억지로 태연한 척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진나영을 쏘아보았습니다. 현성이는 몇 년간 생식 호르몬이 극히 저하된 상태였어. 그 상태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나영씨가 말하는 그 현성이의 아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한진태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은 그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어가며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진나영은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한진태의 눈빛은 이미 진나영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지. 현성이의 아이를 핑계 삼아 내게 땅을 요구하는 너의 속셈은 이제 다 드러났다. 그 땅은커녕 그 무엇도 너에게 줄 수 없어. 더 이상 내 아들을 이용하려 하지 마라. 한진태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은 입술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고 더 이상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몸을 차갑게 얼려갔습니다. 한진태는 그런 진나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책임질 차례야.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해. 그 말을 끝으로 한진태는 뒤돌아섰습니다. 진나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천천히 자신이 빠져든 깊은 수렁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바닥 위에서 무기력하게 떨고 있었습니다.